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전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성주 사드 배치 완료됐다. 그리고 현무포 축구장 200개 초토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진입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그 항의를 했대요. 사드 장비 추가 반입하라. 2달 만에 이제 항의한 지 2달 만에 지금 배치가 끝났다고 합니다. 4월 28일이죠. 어제입니다. 예. 차량 40대가 진입을 했고 장비 자재들이 반입됐다. 그럼 이거 설치하고 하면 이제 조만간에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주한미군 사령관 이제 퇴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올해 한국에 미사일 방어요소 2개를 추가 배치할 거다. 근데 이게 뭔지 뭐 이지스 어쇼인지 아니면 사든지 모른다. 그런데 뭐 2개를 추가 배치한다고 하니까 그 미 국방부가 이거 그거는 그런 계획 없어요. 협의한 적도 없다 하고 이제 서둘러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도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 중점을 둔다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 이 사드의 이 레이더 사거리가 뭐 600km, 800km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사실 뭐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북중국까지 이제 이 레이더로 다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사드는 요즘에는 이제 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레이더는 성주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포대가 평택에 있으면 평택에 있는 포대에서 이 미사일이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기술이 좋아졌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현무포 단 한 발로 축구장 200여 개를 이게 작살낼 수가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천궁2 국산 천궁 그 요격 대공 미사일입니다. 전투기를 요격하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런 포대를 종전 7개에서 20여 개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망이 촘촘하게 미군은 미군대로 치는 거고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치는 거고 이제 천궁2가 패트리어트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성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전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뭐 날아오는 거를 이제 방어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발에 200여 개의 그 축구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이 탄도가 2톤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파고 들어가면 뭐 지하 한 300m까지 파고 들어간다. 이게 소형 전술 핵무기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왔지. 축구장 200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탄도만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소형 수류탄 같은 것들이 자탄이 쫙 하늘에서 그 퍼지면서 이게 그 수류탄이 한 2톤 정도가 수류탄 하나 얼마 하겠습니까? 이런 게 2톤 정도 있다가 하늘에 퍼지면서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가 냐면은 왜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냐. 이게 뭐냐면 중국군이 한반도 진입 시 전멸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이 남쪽에서는 미군하고 한국군이 미사일 방어망을 계속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군이 이제 북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중국군이 한반도로 들어왔을 때 이게 현무포가 사거리가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가 781km니까 북중국 전체 뭐 칭다오, 대련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 미사일을 백령도에서 쏜다고 했을 때는 베이징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너 초토화될 수 있다. 들어오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한국군과 미군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18공수 군단장, IS 격퇴 국제동맹군 사령관,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수전 전문가입니다. 특전사가 오고, 네이비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 해군 사령관, 해군입니다. 이 부산에 있습니다. 이 기지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네이비실에서 30년 근무한 미 합동 특수전 사령관, 작전 기획 참모, 하여튼 특수전. 그러니까 그 특전사하고 UDT 출신이 그 사령관으로 다 부임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언젠가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특수전 작전을 할 가능성도 높고, 또 남한 내에서 또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북한군의 지령을 받는 애들, 혹은 중국군 애들이 남한에서 또 이 작전을 해가지고 이 후방 지역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작전을 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수전 전문가들이 지금 미군은 한반도에 다 포진이 됐다. 그리고 이제 평양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수도인 평양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코땡땡이 전방위로 퍼져가지고 이 일설에 의하면은 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려 호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로 와가지고 유경 호텔이니 이런데 그런 고급 호텔에서 놀다 가면서 이 병을 다 퍼뜨렸는데, 그 고급 호텔에서 이 북한군의 간부들이 또 다 놀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군 간부들한테 이게 집중적으로 다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못으로 문 밖에서 문을 집안에 가두고 이제 문을 대못으로 박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양 안에서 북한군끼리 총격전을 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절, 김일성 생일날 아무것도 지급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정은 상태가 이게 3일에 한 번꼴로 졸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김정은이 가짜 김정은이지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설령 가짜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가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미 공군기가 매일 떴다 내리고 하면은, 그거 30대가 어차피 김정은이가 30대니까 대역도 30대일 거 아닙니까? 그 대역이라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올 여름에 6, 7, 8 이렇게 9 해가지고 태풍 오고 장마철 한번 오고 큰 비 한번 오고 나면은 북한은 이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미군의 상황을 보면은 해병대가 시가전 12진압 훈련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용 차량을 한반도에 지금 재반입을 했다. 한반도에 들고 왔다가 한국 지형에 안 맞아가지고 다시 들고 나간 거를 지금 다시 들고 온 거예요. 그러고 있고, 지금 부산항에 지금 미군 장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CIA 요원들이 한반도 총집결하고 있다. 그리고 미 정찰 자산, 핵폭격기, 항모전단들이 한반도 주변에 계속 지금 집결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국 해군의 기주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 항공모함이 지나가니까 이지스함의 함장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쟤들 뭐하냐 하고 이제 쳐다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장면인데, 그거를 넘어가지고 미국 군함 이지스함 한 척이,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한가운데를 들어가가지고 휘젓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항공모함이 미국의 이지스함 한 척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해군은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 저거를 한 척을 잘못해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저거를 공격을 했다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부터 해가지고 핵미사일이 베이징으로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지스함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공격을 못하는 항공모함 전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의미 없는 짓거리를 했다. 길을 죽여버린 거예요. 중국군의 길을 확 죽여버리고 개망신 준 거죠. 자, 미국에서는 시진핑 교체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량 기업들,
줄도산하고 있다. 이제 반도체 수급 이거 최소 1년 이상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간다 하더라도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삼성이나 SK나 이런 서방 업체들한테 반도체 공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공급받기가 힘들 거다. 미국이 또 반도체 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를 못 받으면 중국의 최첨단 전기, 전자, 통신, 뭐 군사 기업들 전부 줄줄이 무너질 겁니다. 한 1년 정도는 그 반도체 수급 재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1년 지나면은 이제 힘들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뭐 한 1, 2년 안에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기업들이 무너지면 중국의 은행들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버블, 뭐 부동산 버블로 뻥뻥뻥 터지기 시작하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 인프라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중국 1대1로의 그 피해본 국가들을 미국이 자금대고 한국 업체들이 가서 공사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1대1로의 그 피해본 국가들한테 야야 그 중국 돈 떼먹어. 야 우리가 그 돈 대가지고 인프라 지어줄게. 그 대신에 공사는 한국이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지금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이 전부 다 그 반중 국가들입니다. 일본, 한국, 북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뭐 터키, 저기 이스라엘, 뭐 우크라이나 등등 이 중국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에서 반중 정서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나라들의 이제 인프라를 한국이 다 이제 깔아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여튼 그 지금 이 중국을 저렇게 이제 손보고 이 기를 죽이고 겁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아마 밀고 들어갈 겁니다. 뭐 그런 뭐 하여튼 북한 끝나면은 뭐 중국하고 뭐 문재인 정권하고 같이 끝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수익 창출 그 글로벌 디펜스 선수가 구글로부터 광고 부적합 채널로 받았습니다. 유해 또는 증오성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보호 대상의 특성을 근거로 도발 또는 비하하거나 폭력 또는 증오를 조장한다. 아니 왜 중국 저희는 국제 정세를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도 이야기하고 어차피 신문에 나온 거를 다 캡처 떠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이게 비하가 됩니까? 방송에서 욕을 하나요? 욕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제 저희를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이 언론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광고 수익이 지금 뭐 노란 딱지 붙는 걸 넘어가지고 광고를 붙일 수 있는 버튼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광고가 하나도 안 붙습니다. 100% 광고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런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핵심을 찌른다는 이야기죠. 핵심을 팍팍팍 찌르고 하니까 그리고 성동격서에 딸려가지를 않으니까 남들 성동격서에 가지고 절로 우르르 몰려가는데 저희는 성동격서에 딸려가지 않고 그건 아니다. 이건 뭐 우리가 욕을 먹어도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구글 코리아의 사장이 일본 사람이다 하는 거를 또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복으로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복으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좀 저희 방송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 방송하는 게뭐 WCC 안 된다, 뭐 낙태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 북한 인권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WCC가 소련 공산당이 그 미국을 파괴시키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파괴시키기 위해 가지고 소련 애들이 만든 게 WCC인데 그걸 이어받은 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자금되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WCC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 연금, 퇴직하고 연금 받을 목적으로 그 교단에서 WCC 하고 있는 거, 우상숭배 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 교단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심하보 목사님께서 독립교단을 만드셨대요. 은평제일교회 WCC 그 탈퇴하는 교단. 그래 그쪽 교단으로 한 300개 이상의 교회들이 탈퇴하고 이제 이전을 한다는 거죠.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뭐 저기 소녀상이 그게 우상숭배 하는 거를 무의식 쪽에 그 습관적으로 녹여 들은 거다. 그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 문재인 정권,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 많이 막아졌죠. 이 그 꼼수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반중 집회도 하고 반중 콘서트, 반중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것들 쭉 했는데 지금 뭐 차이나타운 이야기 이제서야 나오죠. 이제서야 각 언론들이 막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저희가 3년 전부터 떠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이제서야 이제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는 뭐 춘천 차이나타운이니 뭐 등등등 제가 3년 전부터 뭐 자연사 박물관 할 때부터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서야 뭐 언론들이 따라오니까 좀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저희는 6개월 혹은 3년 뭐 짧게는 6개월 미래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은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진실로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ARS 정기후원 1877-0248, 저희 응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